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5월 27일 시행한 63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요 디에틸 에테르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디에틸 에테르, 그래서 여기서 D라는 것은 우리가 화학에서 두 개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요 에틸기라는 것은 C가 두 개고 H가 다섯 개죠. 그 다음에 요 에테르라는 것은 어떤 레디칼 기에다가 가운데 산소가 있고요. 어떤 다른 기가 결합된 것을 우리가 디에틸 에테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학에서 요 모노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모노라는 것은 화학에서 한 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 D라고 하는 것은 두 개, 그 다음에 요 트리라는 것은 세 개, 그 다음에 요 테트라, 이놈은 네 개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알킬기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알킬기의 요 일반식은 CN에 H에 2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여기서 N이 1이면 CH3가 되죠. 그 다음에 N이 2가 되면 C2H5, 그 다음에 N이 3이면 C가 3개, H가 7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CH3를 우리가 메틸기라고 하죠. C2H5를 에틸기, C3H7을 우리가 프로필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학에서 모노, 디, 트리, 테트라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알킬기의 일반식 요 N이 3개일 때까지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라는 것은 요 가운데 산소가 있고 에틸기가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에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조식은 간단해요. 가운데 산소 있고 오른쪽에 탄소가 두 개고 여기에 수소가 5개가 들어가는 거죠. 왼쪽도 마찬가지로 탄소 두 개에다가 여기에 수소가 5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디에틸 에테르의 이 구조식은 간단히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요 인화점이 나오죠. 그래서 요 인화점은 각 그 물질의 물리적 성질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의 그 인화점은 마이너스 45도. 그다음에 요 B점은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끓는 점은 우리 영어로는 보일링 포인트에서 BP라고 하죠. 그래서 요 끓는 점은 34.5도씨예요. 상당히 그 끓는 점이 높은 편이죠. 낮은 편이죠. 그래서 요 디에틸 에테르를 요 비커에다가 담아놓고 관찰을 해보면 여기에 아지랭이 마냥 디에틸 에테르가 증발되는 걸 쉽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물음 4에는 공기 중 장시간 노출 시 생성 물질이 했는데 명칭은 과산화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생성 물질 검출 방법은요. 요 디에틸 에테르에다가 10% Ki 요오드와 칼륨 수용액 한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은 1분 이내에 황색으로 변하면 과산화물이 생성이 된 거고요. 황색으로 변하지 않으면 과산화물이 생성이 안 된 거죠. 그다음에 물음 5번에 가면 저장 최대 수량이 2550리터일 때 옥내 저장소의 요 보유 공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옥내 저장소의 요 보유 공지는요. 지정 수량의 배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정 수량의 배수를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저장 수량 2550리터.
요걸 지정수량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류염물의 요 지정수량은요. 자, 특수인화물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그 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요거 지정수량은 5월 24일하고 10월 26일, 박 대통령 서거일이 10월 26일이에요.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가 10,0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 50리터, 1석유류는 200리터인데 수용성일 경우에는 2배예요. 400리터죠. 알코올류는 전부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400리터. 그 다음에 2석유류는 1000리터인데 수용성일 경우에는 2배, 2000리터. 3석유류는 2000리터인데 수용성일 경우에는 2배, 4000리터가 되죠. 그 다음에 4석유류는 다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6000리터. 동식물 유류는 10,000리터죠. 그래서 그 디에틸 에테르는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정수량 50리터로 나눠주면 지정수량의 배수는 쉬운 1배가 되는 거죠. 자, 지정수량이 쉬운 1배일 때 옥내 저장소의 그 보유 공지는요. 지금 건물은 내화 구조라고 그랬으니까 요 내화 구조. 지정수량의 배수가 51배니까 50배 초과 200배 이하는 보유 공지가 5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유 공지 이거는 5m 이상이 되는 거죠. 자, 1번 문제가 배점이 이게 5점이에요. 즉 물음 하나당 1점씩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조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 물음이고요. 인화점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B점은 세모, 그다음에 그 생성물질 요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다음에 물음 5는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최소한 여러분이 3점에서 4점 정도는 득점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정도는. 네, 다음은 문제 2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요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를 5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2번도 배점이 5점짜리예요. 그래서 요 예방 규정은 매번 시험에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건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 지정 수량이 10배 이상인 위험물을 갖다가 취급하는 제조소죠. 두 번째는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 위험물을 갖다 저장하는 5개 저장소. 그다음에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을 갖다가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죠.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을 갖다가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 7가지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요 제조소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도 기출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바로 요 앞에서도, 즉 62회에서도 출제되었던 내용이죠.
자, 하나의 그 물품이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걸 우리가 복수 성상 물품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 면류위험물로 판단하느냐, 그 기준을 갖다가 가로 안에 알맞는 유별수라는 거죠. 자, 복수 성상 물품이 산화성 고체, 요거 일류위험물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가연성 고체 성상, 요거는 이류위험물이죠. 즉, 일류위험물하고 이류위험물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높은 류, 이류위험물로 판단한다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산화성 고체, 요거 일류위험물이죠. 여기 자기 반응성 물질, 요거 오류위험물이죠. 요 두 가지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높은 류, 오류위험물로 판단한다는 거. 세 번째 가면은 여기 가연성 고체, 요거 이류위험물이죠. 또 여기 자연 발화성, 요거 삼류위험물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높은 류, 삼류위험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요 4번이 좀 특이해요. 자, 4번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자연 발화성 물질, 요거 삼류위험물이죠. 그럼 여기 인화성 액체, 요건 사류위험물이죠. 즉, 삼류위험물하고 사류위험물하고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는 높은 류가 아니고 삼류가 사류보다는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선 삼류위험물로 판단한다는 거. 요거 하나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5번으로 가죠. 5번은 요 인화성 액체가 사류위험물이죠. 또 여기 자기 반응성 물질 오류위험물이죠. 즉, 사류하고 오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오류위험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3번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그다지 뭐 어려움은 못 느낄 거예요. 다음 4번으로 가죠. 자, 4번은 제3류 위험물인 탄화칼슘하고 탄화알루미늄에 대한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탄화칼슘이라는 것은 요 탄소하고 칼슘하고의 화합물이죠. 그래서 CaC2를 갖다가 탄화칼슘이라고 하죠. 여기 탄화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요 탄소하고 요 알루미늄하고의 화합물, 즉 Al4, C3를 우리가 탄화알루미늄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음 1번은 탄화칼슘 CaC2하고 물과의 반응식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칼슘은 요건 양이온 2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OH는 히드록시기는 마이너스 1가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탄화칼슘하고 물하고 반응이 되면 CaOH, 수산화칼슘이 생기는데 요 칼슘은 2가기 때문에 OH 마이너스 이온 2개하고 결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CaOH2. 자, 생성되는 기체는 여기 탄소가 있죠. C2H2, 아세틸렌이 생기는 거죠. 자, 반응 전후 원소의 개수 같아야 되니까 Ca 하나 서로 같죠. 탄소 2개 같죠. 자, 그럼 수소하고 산소만 맞춰주면 되죠. 반응 후에 산소가 2개죠. 그럼 여기 산소 2개 되려면 2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수소 반응 전 4개, 반응 후 4개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해주면 되고요. 자, 물음 2번은 생성되는 기체, 요 아세틸렌의 완전 연소 반응식 쓰라는 거죠. 자, CH로 구성된 물질이 연소가 되면 생기는 건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맨 먼저 탄소의 개수부터 맞춰줘요. 탄소 여기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는 수소의 개수 맞춰주면 되죠.
자, 반응 전 2개, 반응 후 2개 같죠? 그럼 마지막으로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면 되죠. 자, 반응 후가 산소가 지금 몇 개예요? 4개하고 5개가 되죠. 그럼 여기 2분의 5를 해줘야 반응식이 완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분의 5니까 요거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2가 되죠. 2를 곱하면. 그 다음에 2분의 5에다도 2를 곱해주면 5가 되는 거죠. 여기 2에다가 2를 곱하면 4가 되는 거죠. 여기 1이니까 그대로 2 곱하면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요 탄화, 알루미늄, 요 놈하고 물과의 반응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알루미늄은 양이온 3가죠.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물질이 수산화 알루미늄이 생기는데, 알루미늄은 3가기 때문에 이 OH 3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lOH3 생기고요. 여기서 메탄 기체 생기죠. 자, 마찬가지로 맨 먼저 이 알루미늄 4개죠. 그럼 여기 4가 들어가야 알루미늄 개수 맞죠. 그 다음에 탄소 여기 3개죠. 그럼 여기 3 들어가야 탄소의 개수가 맞죠. 그 다음에 산소 여기 3개죠. 그 다음에 여기 4가 있으니까 12. 여기 6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산소의 개수가 맞죠. 6몰이 아니고 12몰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수소가 맞나 보죠. 여기 수소가 24개, 여기 12개, 12개. 이렇게 되면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 다음 물음 4번은 생성되는 기체, 메탄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 CH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CO2하고 H2O 생성되죠. 자, 먼저 탄소의 개수 하나 서로 같고요. 다음에 수소 여기 4개, 여기 2 들어가야 수소가 4개가 되죠. 그 다음에 산소가 반응 후가 4개가 되니까 여기 2몰이 들어가야 반응 전후 산소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준다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탄화 칼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물과의 반응식, 그 다음에 여기 고온에서 질화되는 반응식도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탄화 칼슘이 고온에서 질소하고 반응이 되면 CaCN2 석회 질소 생기고 탄소 생성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탄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물과의 이 반응식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은 문제 5번으로 가죠. 자, 문제 5번은 오염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갖다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요 인화성 고체죠. 그래서 요 인화성 고체는 이류염물에 해당되는 물질로서 대표적인 것이 고용알코올이에요. 그래서 고용알코올 그 밖의 인화점이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죠. 그 다음에 요 1석유류의 대표적인 것이 아세톤하고 휘발유죠. 그래서 요 아세톤 휘발유 그 밖의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이죠. 또 동식물 유류라는 것은 이 동물의 지육 있죠. 동물의 그 기름, 동물의 지육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암기사항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료염물의 요 판단 기준은 여러 번 읽어보셔서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특수 인화물의 대표적인 것이 이황화탄소하고 디에틸에테르죠. 그 밖에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 또는 B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B점이 40도 이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선 발화점 100도씨 이하, 그 다음에 여기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고 B점이 40도씨 이하인 거, 그 다음에 여기 일석이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아세톤하고 휘발유, 그 다음에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 자, 알코올류는 한 분자를 갖다 구성하는 탄소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 포화 일가 알코올인데, 요 변성 알코올을 갖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알코올류, 요 일반식이 CN에 H에 EN 플러스 1에 OH가 붙어 있는 것이 알코올류죠. 그래서 여기서 N이 1이면 CH3OH가 되고요. N이 2가 되면 C 2개, H 5개, OH죠. 자, N이 3이면 C가 3개, H가 7개, OH죠. 자, 알코올류의 정의 보면 한 분자를 구성하는 요 탄소의 원자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예요. 여기 탄소가 1개부터 3개까지. 그래서 요거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여기까지만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고, N이 4죠. N이 4면 C가 4개, H가 9개, OH죠. 이게 부틸알코올이에요. 그래서 부틸알코올은 알코올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C가 4개이기 때문에 여긴 탄소가 3개까지만 우리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석이류, 등유, 경유,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삼석이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70도 이상, 200도씨 미만. 사석이류, 기어유하고 실린더유,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 또 여기 동식물 유류, 동물의 지육이나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으로서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인 것 해서 여러분이 사류 오염물 판단 기준은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문제 6번 가죠. 자, 문제 6번은 오염물하고 배출 설비를 요 국소 방식으로 설치하려고 할 때 배출 능력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국소 방식일 경우에 요 배출 능력, 요 배출 능력은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요걸 시간당이죠. 자, 그러면 용적의 20배니까 지금 배출 장소 용적이 가로 6m, 세로 8m, 그 다음에 높이가 4m죠. 그래서 이놈이 바로 배출 장소의 용적이니까 여기에 20배 곱하기 20이죠. 그럼 여기 세제곱미터가 나오죠. 이게 시간당 배출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시면 3840 미터 곱하니까 세제곱미터, 예, 시간당 3840 세제곱미터가 바로 그 배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배출 설비는 국소 방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배출 설비는 요 배풍기, 배출 덕트, 후드 등을 이용한 강제 배출 방식. 그다음에 여기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하는데, 전역 방출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그다음에 요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 설치. 그다음에 요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에 설치하는 거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문제 7번 가죠. 자, 문제 7번은
하론 1301 국소 방출 방식인데 필요한 소화 약재 양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론 1301 요 국소 방출 방식 여기서 약재량 구하는 Q는요 방호 공간의 최적에다가 Q1 다시 말해서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방호 대상물이 여기 휘발유죠. 그래서 휘발유에 대한 계수 K 곱해주고 여기에다 소화 약재별 하론 1301이 1.25를 곱해줘야 돼요. 자, 방호 공간의 최적은 여기 600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Q1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Q1은 요거는 X-Y의 라지 A분의 스몰 a죠. 그럼 여러분이 요 X하고 Y의 값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다 X, Y 값까지 다 여러분이 암기하긴 좀 힘들어요. 이거 말고도 암기할 부분이 많죠. 그래서 나왔던 것만 여러분이 정리하면 돼요. 하론 1301에 X가 4고요. Y가 3이에요. 그래서 4-3에다가 문제에서 고정식 벽 있죠? 요 놈이 소문자 A가 되는 거고 전체 둘레 면적 있죠? 요 놈이 라지 대문자 A가 되는 거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고정식의 벽이 50제곱이죠. 전체 둘레 면적이 200제곱미터. 그래서 Q1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여기 3.25가 나오죠.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약재량 Q는 대입하면 되죠. 자, 방호 공간의 최적이 600세제곱이죠. 여기에다가 Q1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재량이 3.25kg죠. 여기에다가 휘발유에 대한 그 계수는 1이에요. 1.0. 그 다음에 하론 1301이기 때문에 1.25를 갖다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2437.5kg가 저장해야 하는 그 하론 1301의 약재량이죠. 그래서 이 문제 7번 같은 경우는 문제하고 풀이 방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8번으로 가죠. 자, 문제 8번은 트리에틸 알루미늄에 대한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즉 반응식을 쓰라는 거예요. 반응식. 그래서 여러분이 트리에틸 알루미늄이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이죠. 자, 트리라는 것은 우리 화학에서 세 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에틸기는 알킬기로서 C2H5를 에틸기라고 했죠. 여기에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C2H5 에틸기가 3개, 여기에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 것이 트리에틸 알루미늄이죠. 자, 1번이 공기하고의 반응식이니까 바로 연소 반응식 쓰라는 거죠.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연소,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생성되는 물질은요, Al2O3, 산화 알루미늄 생기고요. 나머지는 CO2,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응 전후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반응 후에 Al2죠. 알루미늄이 2개니까 여기 2몰이 들어가야 알루미늄이 2개가 되죠. 그 다음이 이제 그 탄소죠, 탄소. 자, 탄소는 반응 전이 12개죠. 12개가 되려면 여기 12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수소죠. 수소가 반응 전이 여기 15하고 2니까 30개가 되죠. 그럼 여기 15가 들어가야 수소가 30개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산소만 맞으면 되겠죠. 자, 산소가 여기 3개, 여기가 24개, 여기가 15개. 그럼 39에서 저게 총, 요 산소의 합이 몇 개예요? 4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산소가 42개가 되려면 여기 21이 들어가야 산소가 42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해주면 되고요. 다음 물음 2번은 물과의 반응식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알루미늄은 몇 가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양이온 3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하고 물하고 만나면 Al, OH, 수산화 알루미늄이 생기는데 알루미늄이 3가기 때문에 OH 3개하고 만난다고 그랬죠. 자, 생성되는 그 기체죠. 생성되는 기체는 여기 C2H5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 수소 하나가 더 붙어서 C2H6 에탄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알루미늄 하나 서로 같죠. 여기 에틸기가 3개죠. 그럼 여기 에탄이 3몰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맞춰주면 되죠. 산소부터 맞춰주면 되겠네요. 산소가 여기 반응 후가 3개니까 반응 전도 3개가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을 갖다가 완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으로 가면 트리에틸 알루미늄하고 염산하고의 반응이죠. 염산은 HCl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알루미늄하고 여기 Cl 염소하고 만나면 염화 알루미늄이 생기는데 이 염소는 마이너스 1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결합할 때는 염소 3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생성되는 기체는 마찬가지로 에탄이 생성이 되죠. 자, 알루미늄 하나 서로 같고요. 여기 에틸기가 3개니까 여기 3몰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3몰이 들어가면 여기 CL이 3개니까 여기 HCl 3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정리하면 쉽죠. 다음 4번은 트리에틸 알루미늄하고 요 에탄올, 에틸 알코올하고의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요 알루미늄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에틸 알코올에서 C2H5O라는 게 바로 알루미늄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즉 에틸라이트 알루미늄이 3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거 3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생성되는 요 기체가 에탄 기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탄 마찬가지로 여기 3몰이 생성이 되죠. 그 다음 여기 에틸레이트가 3개니까 여기 3몰이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을 완결을 해주면 되죠. 상당히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트리에틸 알루미늄 물성을 보면은요, 무색 투명한 액체,
그다음에 요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기체인 에탄 기체 발생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연소 반응식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각 물질과의 그 반응식 5가지 여러 번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해 봐야 돼요. 절대 여러분이 눈으로 공부하면 막상 시험장에서 답안 작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죠. 다음은 9번으로 가죠. 자, 9번은 주유 취급소의 그 특례 기준 중에서 셀프용 고정 주유 설비에 대한 기준에 대한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셀프용 고정 주유예요, 주유. 그래서 주유라는 것은 자동차 등 연료 탱크에다가 주유하는 걸 우리가 고정 주유 설비라고 하죠. 그래서 주유 호수는 몇 킬로 이하의 하중에서 파단, 절단이 되거나 아니면 이탈되어야 하냐면 이건 200kg. 그 다음에 그 주유량 상하는 휘발유가 100리터 이하죠. 그 다음에 경유는 200리터 이하. 그 다음에 주유시간 상하는 4분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이걸 우리가 셀프라고 하죠. 그래서 셀프용 고정 주유 설비의 그 기준을 보면은요, 요 200kg의 하중에서 파단이나 이탈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요 휘발유의 그 주유량 상하는 100리터 이하, 경유는 200리터 이하, 그 다음에 주유 시간에 상하는 4분 이하죠. 그 다음에 요 셀프용 고정 급유 설비, 요 놈은 급유량에 상하는 100리터 이하고, 급유 시간에 상하는 요건 6분 이하라는 거 구분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요 아세트 알데히드에 대한 저장 유지 온도를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오개 탱크, 그 다음에 옥내, 그 다음에 요 지하 저장 탱크, 요 저장 시 유지 온도는요, 압력 탱크 외, 그 다음에 요 압력 탱크 구분해가지고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압력 탱크 외에는 요건 산화 프로필렌, 그 다음에 디에틸 에테르, 요 놈은 30도C 이하, 그 다음에 요 아세트 알데히드를 압력 탱크 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15도C 이하, 그 다음에 요 압력 탱크에 저장할 경우 요 아세트 알데히드하고 디에틸 에테르, 요 놈은 40도C 이하죠. 그 다음에 요거 이동 저장 탱크, 이거는 보냉장치가 있느냐 보냉장치가 없느냐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아세트 알데히드하고 디에틸 에테르,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는 B점이야. 보냉장치가, 제가 거꾸로 했네요.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는 B점이야.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건 40도C 이하죠. 자, 물음 1번은 지금 현재 아세트 알데히드에 대한 문제죠. 자, 아세트 알데히드. 첫 번째가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 저장 탱크니까 이놈은 B점 이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보냉 장치가 없는 이동 저장 탱크에 저장할 경우에는 40도씨 이하가 되는 거죠. 네, 물음 3번은 지하 저장 탱크 중에서 압력 탱크에 저장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0도씨 이하죠. 그 다음에 옥내 저장 탱크에다 저장하는 경우,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죠. 마찬가지로 40도씨 이하죠. 그 다음에 옥외 저장 탱크 중에 저장하는 건데 압력 탱크 외에다 저장할 경우에는 15도씨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표를 갖다가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제2류 연물에 대한 그 인화성 고체에 대한 그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요 정의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인화성 고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고용알코올이죠. 그래서 고용알코올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 자,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사항 중에서 수납하는 우연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쓰라고 그랬는데 요 인화성 고체는 화기 엄금이죠.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래서 요 우연물에 따른 요 주의사항은 화기 엄금. 그 다음에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둘 경우에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유별을 모두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인류 우연물,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요 놈을 제외한 거, 요 놈은 제 5류 우연물하고 같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1류하고 요 6류 전체는 1m 이상 간격을 두면 같이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1류 우연물, 요 놈하고 요 3류 있죠? 3류 중에서 요 자연 발화성 물질, 황린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2류 연물, 요 인화성 고체하고 4류 연물은 같이 저장할 수 있다는 거. 즉, 요 네 가지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같은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류 연물의 요 인화성 고체니까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이 4류 연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연물 판단 기준에서 요 유황은 순도가 60 중량 % 이상인데 요 순도 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요 활석 등 불연성 물질하고 수분에 한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로넣기로 종종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철분의 그 우연물 판단 기준, 요 철의 분말이죠. 53 마이크로 표준체에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은 제외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금속분에 대한 정의도 꼭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또 요 마그네슘은 여러분 2mm 요거 주의해야 되겠죠. 가로넣기. 그다음에 요 인화성 고체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육류연물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중량 %죠. 여기 중량자가 빠졌어요. 농도 36 중량 % 이상.
그럼 요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이죠.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을 보면은 위험물의 품명, 위험 등급, 화학명, 수용성,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에 한하는 거. 이것도 가로놓기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1류부터 여기 6류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위험물의 저장 기준이 있죠. 서로 1m 간격을 둘 경우에는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경우는 요 1류 위험물에 요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5류 위험물하고 같이 저장할 수가 있고요. 여기 1류 위험물하고 6류, 그 다음에 여기 1류 위험물하고 3류 위험물 중에서 자연 발화성 물질, 그다음에 여기 2류 위험물 중에서 요 인화성 고체하고 제4류 위험물 같이 저장할 수 있죠. 이 5번하고 6번은 법령이 약간 잘못돼 가지고요. 출제는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4번까지만 정리해 놓으면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